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또 오후 시간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그냥 소식을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 편하게 들어주시고 쉬는 시간 있으면 들어주세요. 뭐 바쁠 때는 못 들을 수도 있겠는데 뭐 운동할 때 산책 나갈 때 이어폰 꽂고 제 목소리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영상 뭐 굳이 눈으로 볼 필요 없어요. 귀로 들으면 충분합니다. 본인도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니까 날씨가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아주 추운 그런 강추위 겨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새해 첫 휴일인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운동하기 좋고. 지금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조만간 취임을 합니다. 20일이면 취임한다고 하는데 이 트럼프 취임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비상이야, 비상. 특히 대한민국 비상입니다. 대한민국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그 트럼프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사진 속에. 이 젊었을 때 모습인데 이게 1998년도네요. 1998년도 대우조선 해양의 그 옥포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그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야, 이때만 해도 젊어 보입니다. 98년 전이니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일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 날 이제 출범하죠. 출범을 하면 이제 반도체 쪽하고 조선 쪽 이 주력 산업의 미국 내 생산에 속도를 내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인텔이 현재 흔들리고는 있지만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이제 본격화되고 미중 전략적 군사적 그런 경쟁에 그 최전선에 있는 조선업 부흥을 시작을 하면은 글로벌 산업 판도에도 지각 변동이 이제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정치권이 이제 정쟁보다 이 반도체하고 이 조선 쪽으로 국내 산업 지원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런 지적도 좀 현재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업당 수조 원대의 보조금을 쏟아붓는 미국은 인텔하고 삼성전자, TSMC 등 세계 최첨단 이 제조업체들이 한데 모이는 유일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좋죠.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도 있고, TSMC도 있고, 뭐 인텔도 있고,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은 다 있어. 미국에 이제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올해 상반기 미국 애리조나주의 그 피닉스에 그 세운 첫 첨단 그 팹이죠. 팹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삼성은 26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그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하고요. 이 패키징 시설하고 함께 첨단 연구개발 R&D 시설을 이제 신축하는 등 그런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를 약속한 상태예요. 뭐 대통령이라고 해도 되겠죠. 당선인이니까. 임기 첫날부터 이제 속도전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우선주의를 뼈대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만들고 구매를 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그 미국을 위한 산업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치권이 앞장서서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치 공백에 별다른 대처조차 내놓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으로 현지 고용 인력 규모가 좀 확대가 되고 현지 업체들로 구성된 그 공급망 구성 요구도 이제 강화될 거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책이 절실하다. 그리고 반도체 업계 또 다른 관계자도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이제 본격화한 뒤에는 그런 상황을 이제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그 반도체에 이어서 조선 산업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어요. 조선 쪽도. 앞서서 글로벌 컨설팅 펌이죠. 그 맥켄지 앤드 컴퍼니, 맥켄지 앤드 컴퍼니에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미국 조선사의 미개발 잠재력 보고서에 보니까 이 자국 내에 이 조선 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그 지난 10년간 2014에서 23년 중국 해군은 157척의 함선을 진수했는데
미국은 67척에 그치는 실정이다. 67척에 그치는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 애들 그 군함 겁내게 찍어냅니다. 막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못하는가 봐요. 미국 의회에서도 그 민주, 공화 이쪽 양당의 의원들이 이제 초당적으로 협력해 내놓은 조선업 강화법이 이제 발의되게 됐어요. 118대 의회 임기가 끝나다 보면서 이제 자동 폐기됐지만 119대 의회에서도 재발의될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이 법에는 향후 10년 안에 미국 내에서 만든 선박을 기존 80척에서 250척으로 늘려가지고 전략 상선단을 운용한다는 목표가 있네요. 전략 상선단. 그리고 군용하고 상업용 그 선박의 미국 내 건조를 늘리기 위해서 조선소 투자의 25%의 투자세 공제를 해주고 이 조선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이 선박 건조하고 수리에 대한 금융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업 부활의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의 행보는 한국 입장에서는 기회이자 중장기 위기 요인이죠. 트럼프는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한 직후에 한국, 조선에 러브콜을 보냈다. 단기로는 미국 시장 진출의 길이 이제 크게 열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미국 정부의 견제가 보다 강해질 수 있다. 당장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요. 멀리 봐야겠죠. 멀리 봐야 합니다. 멀리 봐야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쉽지 않은 또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그렇네요. 지금 당장은 뭐 뭔가 좀 콩고물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은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잘 세워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계획을 잘 짜세요. 새해 계획. 천만세도 새해 계획을 좀 짜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짜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는 어떻게 하면은 잘 투자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봅니다. 그리고 한 해에 여러분들 한 해마다 한 20% 내외의 승리를 올리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한 15%에서 20% 정도면 잘하는 거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뭐 100배를 먹겠다, 100%를 먹겠다, 뭐 2배, 3배를 먹겠다 이런 큰 욕심보다는 15%에서 20% 사이도 괜찮으니까 이걸 꾸준하게 매년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돼요. 꾸준하게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공부, 그 산업에 대한 공부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있잖아요. 유망 섹터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발굴해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 잘해야 돼. 일단은 수익 낭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만 듣고 그냥 몰빵 때리지 말고 생각 없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망하니까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공부도 하고 자기만의 투자의 원칙대로 실천하는 그런 찐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